자,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총균세 비판 첫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지리결정론에 입각한 위험한 운빨의 역사가 아니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총균세가 되겠습니다. 최근 10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 역사가 2명 중에 한 명인 바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되겠고요. 또 한 명은 유발 하라리가 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요, 칭찬 일변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안종주라는 과학 전문 기자가 있는데요. 이 양반은 제러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해박 관과학 지식과 인류학적 지식을 겸비한 문명 연구가이고요. 이 시대의 진정한 지성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대학에서 어떤 학문을 연구를 했을까요? 그랬을 때 이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정통 역사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색다르고 재미있는 총균세를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생리학, 조류학,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을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서 생리학은 생명체의 기능을 다룬답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뱀장어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생리학이고요. 생물지리학은 한 생명종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분포를 하는데 다른 생명종은 더 넓은 지역에서 분포를 하는데 왜 그럴까를 다루는 학문이 생물지리학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름하여 말하는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쪽이 아니라 순수 자연과학 전공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결론적으로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어느 날, 그날이 바로 1972년 우리나라에서 유신이 선포가 되는 그 해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뉴기니에 가서 새를 관찰하려고 하는데 뉴기니의 유력한 정치가인 얄리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1시간 동안이나 꼬치꼬치 캐물었다라는 겁니다. 너희 백인들은 왜 그렇게 똘똘하니? 너희 백인들은 왜 그렇게 상품을 잘 만드니? 너희 백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커다란 선박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정복할 수 있었니? 라고 1시간 동안 캐물어서 이거에 대한 답을 25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 책이 바로 총균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균세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메리카가 유럽을 정복하지 못하고 왜 유럽, 특히 서유럽이 되겠죠. 서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정복을 했나? 이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에서 가장 악질적인 답이 다이아몬드도 소개하고 있듯이 인종적인 겁니다. 백인들은 DNA가 특별해서 IQ가 좋아서 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근본적인 질문은 어째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정복의 수단인 총균세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탐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허망해도 운빨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거죠. 이 운이 바로 뭘까요? 어디 지역에서 살았는지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고요. 왜 어떤 지역에서 사는 게 중요한지를 다이아몬드는 바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700쪽에 걸친 그의 책에서 여러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 한 페이지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키는 바로 인구가 되겠습니다. 많은 인구, 이게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많은 인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잠재적인 발명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만의 인구와 수십만의 인구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백인들이 IQ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쪽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발명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확률론을 전개를 하고 있죠. 이에 따르면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중국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하여간에 인구가 많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구가 많으면 잠재적인 발명가가 많고 따라서 기술이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무기인 총기라든지 색칼을 발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도 좋은 거를 발명할 수 있어서 멀리 항해를 해서 정복 활동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인구에 있어서의 계층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정치 조직, 다시 말해서 중앙 집권적인 정치 조직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 다음 많은 인구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에 의해서 뭐가 발명이 되냐면요, 문자가 발명이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떤 지역에는 왜 인구가 많고 다른 지역에는 왜 인구가 적은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는 연구를 25년 동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려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식량이 많아야 되겠죠. 식량이 많으려면은 많은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고 어떤 지역에서는 농사를 못 지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는 그 주변에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주변에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이 많았다 그러면은 그걸 가져다가 길들이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가축할 수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데려다가 길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게 그거죠. 뭐냐면요, 전파의 용이성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농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지역, 예를 들자면 계속 강조를 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항하 지역,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옆으로 전파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축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옆으로 이렇게 넓은 축이고요. 그 다음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세로축으로 길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옆으로 이렇게 넓으면은 위도가 같기 때문에 기후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식물이 내지는 야생 동물을 길들인 가축이 전파되기에 용이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드디어 이제 지리 결정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백인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됐을 뿐이다. 그 우연이 뭐냐면요, 야생 동식물의 분포가 그거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리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리 결정론이라고 제가 딱지를 딱 붙이자마자 다이아몬드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죠. 역사학자들 틈에서 환경의 차이를 말하기만 하면 이 무식한 역사학자들은 지리결정론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공격을 계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창의성은 뭔데? 그래서 인간은 창의성을 지니지 않는 기후라든지 동물, 식물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수동적인 로봇에 불과하냐, 이렇게 반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라. 인간은 창의성이 있다. 모든 인간은 다 창의성이 있다. 만약에 인간에게 창의성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도 석기로 고기를 썰어 먹고 있었을 것이다. 참 대학자답게 엄청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쟁점을 희화시키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어떤 환경과 다른 어떤 환경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쟁점도 파악하지 못하는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다른 환경에 대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환경에 있어서의 유분리가 있는데 인간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같은 환경인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든지 보다 불리한 환경적인 조건이었는데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느냐라는 것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균세를 옹호하고 있는 어떤 평자 강양구라는 과학 칼럼니스트는요, 총균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인류사를 제공을 했고요. 통찰력을 보여주는 멋진 작품이었다라고 거의 자기 글에 있어서의 90% 넘게 칭찬을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 조건을 가진 유라시아에서 서쪽, 서유럽이 동쪽을 압도한 이유는 다이아몬드의 환경 결정론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죠. 아까 봤었을 때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요. 특히나 온대 지역이 문제가 되겠죠. 왜 서쪽이 동쪽을 지배했는지에 대해서 다이아몬드는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 환경결정론이라는 비판은 무의미하다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경주라는 과학을 전공한 서평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유일하게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 단지 아까 배웠었죠. 생물지리학. 그렇죠? 그래서 오랑우탄이 몇 천 년에 걸쳐서 어떤 지역에서 많이 분포를 하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불편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똑같은 이론에 입각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생태학자가 침팬치 집단에 있어서의 성세를 이야기를 하듯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름하여 말하는 인간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소개한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결정론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이 동쪽을 정복한 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뭐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인간 역사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침팬치가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물 지리학의 입장에서 어디에 인간이 많이 분포하게 됐는지를 단지 설명했을 뿐이다 라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다이아몬드는 과연 동의를 할까요? 예, 다이아몬드는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이아몬드는요, 혹자는 이 책에서 줄곧 사용했던 지리적인 추론이 현대 세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예를 들자면 한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신흥강국, 예, 한국이 언제 신흥강국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을 썼을 때가 1997년도죠. 그러니까 한국이 IMF 외환위기에 의해서 박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신흥강국이었나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국은 이름하여 신석기 시대 8,000년에 그렇게 농업이 발달된 지역이 아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그런 나라는 지금 떴지?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 이거는 단지 종정규칙의 변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오늘날 신흥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만이라든지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도 다 옛 중심지, 다시 말해서 중국에 편입되어 있었던 지역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은 신석기 시대의 농업이 빨리 시작된 지역이 이후 역사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자기의 결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8000년 당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리결정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다이아몬드는 무식한 역사학자들이 지리결정론이라는 딱지를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리학자, 그것도 정통 지리학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통 지리학자인 볼로트라는 사람은요, 신석기 시대의 자연환경이 이 지역에 남긴 것으로 되어 있는 자국들을 계속 지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다이아몬드가 주장한다라는 거고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되냐면요, 20세기 초까지 학계에서 널리 수용되었다가 20세기 중반에 사실상 폐기된 극단적 환경 결정론을 부활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볼로트라는 사람은요, 일리노이 주립대 지리학과 교수고요. 이 양반은 아까 다이아몬드가 생물 지리학을 했음에 비해서 역사 지리학, 정치 지리학을 연구를 하고요. 미국 지리학협회에서 주는 1997년, 연도가 이채롭네요. 이 총균세가 발표된 그 해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가장 뛰어난 학자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양반이 2000년에 세상을 떠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지리학회에서 제임스 앤 블로트라는 혁신적 저작상을 제정을 해서 이 양반을 기리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리학 쪽에 있어서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통 지리학자도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환경결정론자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 데이비드 하비가 되겠습니다. 이 양반도 정통 지리학에서 출발을 해서요, 어찌 보면은 요즘에 있어서는 경제학까지, 특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까지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최근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는 총균세는 환경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균세에 대해서 환경결정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무식한 역사학자만의 주장이 아니라요, 지리학계 내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이아몬드의 견해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를 보기 위해서요, 이 우연의 산물, 역사가 운빨에 불과하다는 것의 역사관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구의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전이 되겠습니다. 서구가 역전을 했다. 그 이전에는 서구가 앞서지 못했다. 맞습니다. 1775년, 그러니까 적어도 18세기 말까지는 동양이 서양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했었습니다. 세계 생산량의 무려 80%가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를 장악했었던 동양은 불과 200년, 19세기, 20세기에 왜 그렇게 몰락을 하고 서양에게 역전이 됐는지, 이게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기를 하고 답을 찾아 나선 학파가 있었으니 바로 캘리포니아 학파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낸 답은 허망하게도 행운이 되겠습니다. 어떤 행운이 서구에게 찾아갔을까요? 답은 석탄과 식민지가 되겠고요. 서유럽에는 석탄과 식민지가 있었고 동양에는 석탄과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운이 없었기 때문에 역전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로버트 B. 마르크스라는 역사학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당 선언을 쓴 마르크스가 아닙니다. 이 로버트라는 역사학자는 부와 권력, 서구의 특권이 역사적인 우연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행운의 근원을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행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래에 새로운 행운이 우연히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유라의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다가 나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행운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명심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게 바로 운빨의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